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2의 인생을 여는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무슨 취미야?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 종일 시간은 많은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건강의학 신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노년층의 80%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취미 생활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한 분의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68세에 처음 수채화를 시작해 82세에 첫 전시회를 연 김혜자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바쁘고 하루하루가 무료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채화 강좌 홍보물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하면서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한 수채화는 할머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물감이 종이에 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설렜죠. 실력이 늘지 않아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씩 완성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작은 성취감이 쌓일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14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82세의 나이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는 할머님.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제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질 때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보답받는 것 같았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는 설렘으로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우 교수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취미 활동을 통해 뇌가 자극을 받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취미 활동이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67% 낮았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더디게 나타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미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림이든 원예든 악기든 본인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죠. 실제로 취미가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명이 평균 23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예와 텃밭 가꾸기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는 원예는 노년층에게 특히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느끼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죠. 원예치료센터 박지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계절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요.
특히 텃밭을 통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 먹을 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봄에는 상추와 방울토마토, 여름에는 고추와 가지, 가을에는 배추와 무.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도 늘리고 수확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란다나 창가에서도 할 수 있는 미니 텃밭 키트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장소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악기를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치료사 김민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우쿨렐레나 오카리나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예요. 기타나 피아노처럼 손가락 움직임이 많이 필요한 악기가 부담스럽다면 오카리나로 시작해보세요. 숨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방식이라 폐활량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과정에서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73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해 현재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합창단 활동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폐활량도 늘리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합창단 활동은 사회적 교류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성악가이자 시니어 합창단 지휘자인 이수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어 폐 기능이 좋아지고 복근도 강화됩니다. 또한 가사를 외우는 과정에서 기억력도 향상되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큽니다. 처음에는 수줍어 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찾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시죠. 네 번째는 수공예와 만들기입니다. 수공예는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죠. 공예교실을 운영하는 최영미 강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개질이나 퀼트 같은 수공예는 손가락 관절 운동에도 좋고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완성품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실제로 72세 정미숙 할머님은 손뜨개로 만든 털모자와 목도리를 손주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목도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키트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진 공예, 비즈 공예 등 다양한 종류의 수공예가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사진 촬영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진 촬영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취미입니다. 특히 산책이나 여행과 결합하면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죠. 사진작가이자 시니어 사진교실 강사인 박준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진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담는 예술입니다. 풍경이든 일상이든 가족의 모습이든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과정이 무척 즐겁죠. 또한 찍은 사진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사진을 시작하신 임종민 할아버님 76세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사진을 찍는 게 낙이라고 하십니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그 변화를 카메라에 담는 재미가 쏠쏠하죠. 동네 사진동호회에 가입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함께 출사를 다니며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특히 회고록이나 일기 쓰기는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는 의미 있는 활동이죠. 문학치료 전문가 김지영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특히 회고록을 쓰는 과정에서 지나온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죠. 독서와 글쓰기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82세 이명순 할머님은 5년째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신데요.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요.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 다른 해석과 감상이 있어 매번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도서관이나 오디오북 서비스도 많이 발달해서 시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독서를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포츠 댄스입니다. 스포츠 댄스는 전신 운동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취미 활동입니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서 균형 감각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무용치료사 이혜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이 되고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파트너와 함께 추는 스포츠 댄스는 사교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세에 스포츠 댄스를 시작하신 박영철 할아버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박자도 못 맞추고 어색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매주 댄스 모임에 나가는 게 삶의 낙이 되었죠. 초보자를 위한 실버 댄스 교실도 많이 있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등산과 트레킹입니다. 등산과 트레킹은 전신 운동과 자연에서 오는 힐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입니다. 심폐기능 강화는 물론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죠. 대한산악회 조승훈 회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산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가까운 둘레길이나 낮은 산부터 시작해 점차 높이와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등산 스틱 사용을 추천드려요. 무릎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잡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77세 김영수 할아버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산악회와 함께 산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1년 정도 꾸준히 하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오르내려요. 산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상에서 먹는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요즘은 전국 곳곳에 잘 정비된 둘레길이 많아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악회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답니다. 아홉 번째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에 공헌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죠.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김하늘 복지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전문성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전직 교사분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회계사 출신은 노인 대상 금융교육을 하시는 등 각자의 경험을 살려 의미 있는 봉사를 하실 수 있죠. 실제로 68세 이정희 할머님은 30년간의 요리 경험을 살려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보람돼요.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제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령과 희망 분야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결해주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여행과 문화탐방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주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박물관 탐방으로 시작해 보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윤미경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당일 문화탐방부터 1박 2일 힐링 여행까지 체력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죠. 특히 같은 연령대와 함께하는 여행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71세 박순규 할머님은 매달 한 번씩 문화탐방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혼자 나서기가 망설여졌는데 문화센터 여행 모임에 가입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 줄 몰랐죠. 새로운 곳을 발견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이 커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에 시작하면 좋은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박성우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좋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취미 생활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관심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원예에 관심이 있어서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 볼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죠. 둘째,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 10분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셋째,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혼자 하면 어렵고 외롭지만 함께하면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 동네마다 다양한 동호회나 모임이 있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75세의 수채화를 시작해 현재 전시회를 준비 중이신 김명자 할머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랍니다. 여러분, 이제 취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되시죠? 가장 먼저 찾아가실 곳은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입니다. 요즘은 각 동마다 문화 강좌가 정말 다양한데요. 서예, 민화, 스마트폰 교실까지 대부분 수강료도 매우 저렴하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시면 스포츠 댄스, 합창단, 미술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니 망설이지 마세요. 온라인으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액티브 시니어 TV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어르신 문화누림을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취미생활의 중요성과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많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찾아오는 변화와 기쁨은 상상 이상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작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생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